안녕하세요.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제2장 정신역동 모델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프로이트, 에릭슨, 융 같은 정신역동 이론을 공부했다면 이번 장은 그 이론들이 실제 사회복지 실천에 어떻게 모델로 적용되는지 보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의 흐름은 첫째, 정신역동 모델의 특징과 기본 가정. 둘째, 주요 개념 정리. 셋째,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넷째, 실천 과정과 개입 기법. 다섯째, 장점과 한계입니다. 교재 2장표를 옆에 두고 키워드만 같이 체크해 주세요. 1. 정신역동 모델의 특징. 먼저, 정신역동 모델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정신역동 모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비롯한 정신분석 계열 이론들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실천 모델입니다. 핵심은 사람의 행동과 정서, 사고는 겉으로 드러난 의식적인 이유뿐 아니라 과거의 경험, 특히 어린 시절의 관계 경험과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현재 문제를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보지 않고 그 뒤에 숨어있는 무의식적 갈등, 욕구, 방어 기제까지 함께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 모델의 영향을 받아 문제를 하나의 증상으로 보고 원인을 진단하고 내면의 갈등을 다루어서 증상이 완화되도록 돕는 치료적 접근의 성격이 강합니다. 정리하면 무의식 과거 경험 내면 갈등 의료 모델적 진단과 치료. 이 네 가지가 정신역동 모델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정신역동 모델의 기본 가정. 다음은 정신역동 모델의 기본 전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신결정론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경험과 내적 과정에 의해 어느 정도 결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무의식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욕구와 감정, 기억이 행동과 대인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셋째, 성적 공격적 욕구와 내적 갈등입니다.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인간에게 본능적 욕구가 있고 이 욕구가 현실이나 도덕 규범과 부딪히면서 갈등과 불안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넷째, 어린 시절 경험의 중요성입니다.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 가족 경험이 성격 형성과 관계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를 이해할 때 생애 초기 경험을 함께 탐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정신역동 모델의 주요 개념 의식 구조와 성격 구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식 수준에 따른 부분입니다. 의식, 전의식, 무의식입니다. 의식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알고 있고 말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전의식은 지금 당장은 떠올리지 않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비교적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저녁 메뉴 같은 것들이죠. 무의식은 쉽게 떠오르지 않고 억압되거나 잊혀져 있는 기억과 욕구, 감정이 저장된 영역입니다. 다음은 성격 구조, 즉 원초아, 자아, 초자아입니다. 원초아는 쾌락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본능적 욕구의 저장고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화나면 때리고 싶은 식의 즉각적 만족을 추구합니다. 자아는 현실 원리에 따라 조절하는 중재자 역할입니다. 원초아의 욕구와 현실 조건, 도덕 기준 사이에서 조정하고 타협합니다. 초자아는 양심과 이상적인 자기상으로 부모와 사회의 규범이 내면화된 부분입니다. 도덕적 기준과 죄책감,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시험에서는 쾌락 원리, 현실 원리, 도덕 원리 각각을 원초아자, 초자아에 정확히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불안과 방어 기제. 정신역동 모델에서 불안은 내면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원초아의 욕구와 초자아의 도덕 기준이 부딪히거나 현실 상황과 욕구가 충돌할 때
불안이 생깁니다. 이때 자아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방어기제를 짧게만 정리해 볼게요. 억압, 부인, 투사, 합리화, 치환, 퇴행, 승화 등이 있습니다. 방어기제 자체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장치이지만 너무 경직되거나 반복되면 적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방어기제를 직접 없애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방어 방식을 자각하고 좀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5. 정신역동 모델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이번에는 정신역동 모델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의료 모델과 진단주의 전통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단순한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라 일종의 심리적 증상으로 보고 그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려는 접근이 오래도록 사회복지 실천의 한 축을 이루었습니다. 둘째, 개별 사회 사업의 발달입니다. 초기 개별 사례 실천은 정신역동 이론의 영향을 받아 생애사 조사, 전이와 저항을 다루는 기술 등을 많이 차용했습니다. 셋째, 사정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점입니다. 정신역동 모델은 단순히 현재의 가시적 문제뿐 아니라 생활사, 가족관계, 반복되는 패턴, 내면 갈등을 함께 살피도록 하면서 클라이언트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영향 때문에 개인의 내면에만 초점을 두고 구조적 환경적 요인을 소홀히 보았다는 비판도 함께 존재합니다. 6. 정신역동 모델의 실천 과정과 개입 기법. 이제 실천 과정을 아주 간단한 단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계 형성과 계약 단계입니다. 신뢰로운 관계, 즉 치료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사정 단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현재 문제뿐 아니라 생애 초기 경험, 부모와의 관계,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패턴을 함께 탐색합니다. 반복되는 대인관계 문제, 꿈이나 상징, 감정 반응의 패턴 등을 통해 무의식적 갈등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셋째, 개입 단계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연상, 즉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하도록 하여 무의식 내용이 드러나게 하는 것. 명료화와 해석,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에서 패턴과 의미를 찾아 말로 정리해주는 작업입니다. 직면, 피하고 있는 감정이나 사실을 조심스럽게 마주보도록 돕는 것. 전이와 역전이 작업,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느끼는 감정을 통해 과거 관계 패턴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사 자신의 정서 반응도 전문가로서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넷째, 종결 단계입니다. 내면 갈등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생기고 새로운 대처 방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관계를 정리합니다. 종결 과정에서 이별 감정, 의존성, 자립에 대한 두려움 등을 다루는 것도 정신역동 접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7. 정신역동 모델의 장점과 한계. 마지막으로 장점과 한계를 균형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현재의 행동 뒤에 있는 무의식 동기와 과거 경험을 함께 보게 해줍니다. 둘째, 통찰을 통해 장기적인 성격 변화와 관계 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증상 완화뿐 아니라 근본적인 패턴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심층 작업이기 때문에 짧은 개입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 구조적 요인을 상대적으로 덜 다룬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개인의 내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빈곤, 차별, 제도적 문제 같은 구조적 요인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실증 연구와 효과 검증이 다른 단기 인지행동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정신역동적 이해틀을 사정과 관계 형성에 활용하되 과제 중심 모델, 인지행동 모델, 해결 중심 모델 등
다른 단기 모델과 통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정리. 오늘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장 정신협동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을 5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정신협동 모델은 무의식, 과거 경험, 내면 갈등을 중시하는 정신분석 계열 실천 모델이다. 둘째, 정신결정론과 무의식의 존재, 성적 공격적 욕구와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셋째, 의식 전 의식 무의식, 원초와 자아초자아, 불안과 방어기제가 핵심 개념이다. 넷째, 의료 모델과 진단주의, 개별사회 사업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심층 사정과 통찰을 강조한다. 다섯째, 자유연상, 해석, 전이역전이 작업 등 심층 개입 기법을 사용하지만 시간 비용과 구조적 요인 간과라는 한계도 있다. 이 포인트만 기억해 두셔도 2장 문제는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단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